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제목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달다 보니까 제가 신뢰도를 앞에 놨습니다만은 타당도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뢰도, 요즘 보면 실험 연구의 타당도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도 출제가 되어서 좀 넓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배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검사도구, 검사라고 하든 조사라고 하든 평가라고 하든 검사도구의 조건 또는 좋은 평가도구의 조건, 좋은 조사도구의 조건, 뭐라 해줬습니다. 이 조건은 이걸 우리가 검사의 양호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먼저 타당도 4가지가 있습니다.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모두 갖춰진 검사도구가 좋은 검사도구라고 합니다. 타당도는 뭐 개념을 쓰면 타당도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 제대로란 말을 뭐 정확하게 하는데, 이 정확하게 질적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혹시 다른 걸 검사하고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요즘도 하나 위생검사 뭘로 하죠? 위생검사. 초등학교 때 보면은 자, 손 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생검사를 하면은 위생검사를 하라고 보냈더니, 검사 요원을 보냈더니, 교실에 갔더니 애들이 전부 옷을 깔끔하게 입었어요.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 그러니까 아주 위생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위생 점수 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그 검사 요원은 뭘 검사한 거야? 검사해야 될 것은 위생 상태를 검사를 하겠더니 그야말로 패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온 거였어요. 깔끔하게 옷을 입느냐, 상당히 비보이스처럼 바지 끌고 다니는 바지를 입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타당도에서 위배된 거예요. 타당도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검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검사도구가 아니다. 여기는 똑같아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도 정확하게 있는데 이쪽에 정확하게라고 할 때는 요즘 질적 개념이죠. 그것을 알아봤느냐, 다른 것을 알아봤느냐 할 때 정확하게고, 여기는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 뒤에 이제 노트 정리할 겁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가. 이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정확성의 개념이죠. 그에 비해서 객관도는 채점자의 신뢰도를 이렇게 객관도라고 해서 일부 책에서 보면 좋은 검사도구의 조건,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이렇게 적어놓고 신뢰도구 종류의 채점자의 신뢰도 이렇게 집어넣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객관도라고 이렇게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실용도는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노력, 시간, 비용 등이 적게 들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적게 들었는가 알아보는 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자, 먼저 타당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이 교재에서는 타당도를 바로 개념 없이 그냥 크게 타당도와 신뢰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타당도의 개요. 그러면 이미 이제 개념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정직성, 검사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검사해야 될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을 검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검사의 정직성, 검사의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죠? 목적. 우리가 목적, 또 뭐 목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이건 유계를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목적이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도착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도착점 행동을 목적이나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지금 도착점 행동은 A4 용지, 1급 합격증, 5만 원 내야 될 거, 회비 내셔야 되니까, 그걸 지금 그게 도착점 행동 아닙니까? 물론 물론 그 시점이 되면 그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들의 꿈을 바쁘시지만 계속 많은 어떤 인맥, 사회복지만큼 공개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만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만큼 그것을 수년 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 4년 단위를 한 3번, 4번, 12년, 16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60대 때 꿈을 실현해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바쁘시고 피곤하고 하시겠지만 그것을 오남용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서 갑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 사회복지 관련 봉사를 정말 내가 경륜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진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힘없는 자들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아름다운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아무리 뜨거운 도움을 줘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이라고 하죠. 망발 떤다고 그래요. 힘없으면 입을 열어서도 안 돼요. 괜히 도움받는다는 사람 비감 들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거기 옷 안 걸어입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1급을 갖고 또 선생님들이 많은 사회적 지지망, 그 마지막 아까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바쁘시지만 지나가면서라도 문 열고 안녕하시죠? 여전하시네 하고 지나가지만 그런 것이 쌓여서 선생님들의 사회적 관계망, 지지망을 만들 거거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진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목적이겠지만 도착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타당도는 진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사항이죠. 목적사항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목적성 또는 목적과의 일관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과학에서도 목적성, 말하자면 타당도, 타당성 그러면 목적과의 일관성이 얼마나 긴밀하냐 이걸 알아본다 이렇게 딱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타당도의 유형으로서는 거기 8페이지, 9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타당도의 유형에는 내용 타당도와 한자를 선생님들이 자꾸 한자나 영어로 번역을 달리 쓰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와 그리고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이거 말 그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는 걸로서 여기에는 안면 타당도, 안면 타당도를 지금 교재된 것처럼 표면 타당도, 액면 타당도, 그 페이스란 말을 선생님들마다 다 이렇게 다양하게 써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봤는 안면 타당도와 논리적 타당도로 알아보는데, 안면 타당도는 피험자의 입장에서 내가 검사받을 내용을 제대로 검사받았는가, 아니면 검사받을 내용도 아닌 것을 검사받았는가. 특히 엄마들은 내신 점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많은 엄마들이 옵니다. 선생님, 이번에 그 한국사에서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출제를 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그 3번 문제는 그 범위 밖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애가 검사받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맞으면 안면 타당도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내신 점수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거 경쟁 구도가 되다 보니까 안면 타당도라는 말을 몰라도 많은 엄마들이 내 자녀의 내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안면 타당도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이 시험지 평가도구는 잘못됐습니다. 다 맞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험자의 입장에서 내가 검사받을 내용을 제대로 검사받았는가 아니면 검사받을 내용도 아닌 것을 검사받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은 안면 타당도, 액면 타당도 또는 표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영어를 페이스라고 썼는데 그 논리적 타당도는 검사자의 입장에서 내가 혹시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를 전문가의 입장으로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내용은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다음에 준거 타당도는 그래서 기준 타당도라고 그랬죠. 준거 타당도 또 기준 타당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준거와 규준은 좀 다릅니다. 준거 여기 규준이란 단어가 이렇게 가끔 보면 나와 있고 준거란 단어가 규준은 비교 기준을 말합니다. 비교 기준.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나 상대 비교를 할 적에는 규준지향평가라고 상대평가를 규준지향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규준은 비교 기준을 말해요. 비교 기준을. 그에 비해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 여부,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 선생님들이 보는 시험은 각 과목당 40점 정도 맞으면 사회복지사 1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서는 60점은 맞아야 사회복지사 1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야? 40점 이상 맞는 과목별로 볼 때는 40점 이상 맞았으면 이 정도면 됐어. 전체로 볼 때는 60점 이상 맞으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합격증을 드리는 거거든요.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 협력적 체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보면 서로 같은 바쁜 중에서도 또 이게 명절 가까울 때 눈치도 아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또 이제 부부지기나 가족지간에도 자존심도 걸고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분위기로 뛰어가는 거거든요. 분위기로 해서 서로 동병상련을 하는 것, 고통을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이 준 것,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밀어서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시고 이따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하시면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참 날씨 좋잖아요. 아침에 날씨 좋네 이 말은 뭐예요? 학원 가기 싫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학원 가기 싫다 공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비 올라나? 이 말은 뭐예요? 오늘은 쉬어볼까? 그냥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에이 그래 하고 팍 차고 나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으쌰으쌰 결국에 만나실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어떤 준거, 이 준거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달성하고자, 그것도 기준이라고 보다는 사실은 준거가 맞습니다만은 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미래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 미래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 즉 준거를 미래 시점에 알아보는 것은 예언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예언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라고 하죠.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은 당연히 성적순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떨어진 사람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험지로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한 3년 수습을 한 다음에 맞으면 6개월 수습하고 공무원으로 한 2년 6개월 해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 3년 전에 공무원 선발 시험은 실제 업무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뽑은 좋은 평가도구인가 아닌가를 3년 후에 알아보는 것은 예측적 타당도, 예언 타당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3년이란 세월을. 아니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여기는 예언타당도는 평가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래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만든 것이 공인타당도. 한자로 쓸까요? 공통된 요인을 쓰겠습니다. 공통된 요인을 타당도, 공인타당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인타당도. 알아보고자 하는,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준거를 같은 시험 보는 시점에 같이 알아보는 것을, 즉 알아보고자 하는 준거를 현재 시점에, 시험 보는 시점에 같이 알아보는 건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래서 공통된 요인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선행검사 X와 준거 Y와의 상관계수로 알아봅니다. 선행검사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검사 도구죠. 검사 도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준거를 언제 알아봐? 미래에 알아보면 예언타당도라고 하고 동시에 알아보면 현 시점에 시험 보는 검사하는 동시점에 알아보면 동시타당도, 공통된 요인을 찾아야 하는데 공인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공인타당도는, 예언타당도는 그냥 검사 점수와 성적과 그리고 나중에 업무 금평 점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는 공인타당도는 어떻게? 현재 검사를 통해서 검사 점수를 내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사유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다른 검사 도구의 점수와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이 공인타당도, 동시적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타당도의 문제점을 치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시타당도 또는 공인타당도가 되겠어요. 다음에 구인타당도는 구성요인타당도, 구성개념타당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구인타당도에는 그냥 먼저 종류부터 쓰겠습니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또 영어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수렴타당도, 먼저 페이지를 넘어가시고 구인타당도 거기 보면은 구인타당도로 쭉 설명을 했고 거기 9페이지에 보면 구성개념타당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렴타당도를 수렴적 타당도, 변별타당도를 차별적 타당도, 이렇게 영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내용까지 있지만 여기서는 검사 도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의 구성요소들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 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둘 다 가설을 사용합니다. 가설을 사용하죠. 그래서 가설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구인타당도, 구성개념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좁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구성개념 타당도는 이렇게 씁니다.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험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검사 대상 또는 검사 내용의 구성 요소를 또는 구성 요소 또는 구성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는가를 따지는 것이 구성 개념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성 개념 타당도는 가설을 사용을 합니다. A는 B의 상황에서 C의 행동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설을 씁니다. A는 B의 상황에서 C의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그래서 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성개념 타당도, 구인 타당도로 그냥 바로 답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사유성 아십니까? 사유성. 사유성 검사에서 고득점한 사람. 자, 사유성 검사 A에서 사유성 검사에서 고득점을 한 A는 실제 상황 B에서, 자, 사유성 검사에 고득점이 있다면 사유성의 구성 개념이 뭐 있어요? 사유성. 사유성은 어떤 것이 뛰어난 사람이, 사유성이 뛰어나다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유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실제 상황 B에서 사교성, 뭐 유머, 또 그러면 준법 정신, 뭐 예의범절 등의 C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하고, 이게 바로 구성 요소들이죠. 이게 구성 요소들이죠. 사유성 검사에 높은 점수를 맞았는데 정말 사유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실제 상황 B에서 정말 유머 감각도 있고 사유를 환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또 사교성도 높고 또 준법 정식도 강하고 예의범절도 참 잘 차리고 이런지 아닌지. 선생님들도 아마 학장실을 보면은 사유성, 여기 나오는 구성 개념 타당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험이 뭐예요? 학교 다니기 시절에 윤리시험이잖아요. 윤리시험은 실생활 속에서 생활 규범을 서로 배우고 나누자는 건데 뭘로 시험 봐요? 암기력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야말로 윤리점수가 100점 맞는, 윤리점수 100점 맞는 애는 실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것 등을 갖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고자 하는 대상이나 내용의 구성 요인, 구성 개념 등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보느냐를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설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것을 구성 개념 타당도, 또 구인 타당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지 개념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당도는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라고 했고, 또 구인 타당도 또는 구성 개념 타당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런 개요에다가 그러면은 실험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으로 또 이제 더 들어와서 실험 연구에서는 또 다른 타당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이거 지울까요? 이건 실험 연구는 뒤에서 다시 한번 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실험 연구가 뭘까? 실험 연구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험 연구라고 하던 실험 연구를 위한 사전 각본인 실험 설계라고 하던 실험 연구가 뭘까? 자, 먼저 목차를 적어 보시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타당도가 뭐라 했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이거죠. 이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 실험 연구 때 다시 목차 정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알아보는 연구. 독립 변인을 가미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 연구라는 것은 독립 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아니요, 거꾸로. 이번에 나타난 변화가 독립 변인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실험 연구예요.
결국에 실험 연구의 목적, 실험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영향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예요.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느냐, 아니면 이번 변화가 독립변인 때문에 나타났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정말 독립변인 때문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에 실험 연구의 목적은, 실험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그걸 알아보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의적 타당도, 뒤에 실험 연구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할까 문장을 쓰겠습니다. 유의적 타당도는 일반화 가능성, 실험 연구의 결과를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유의적 타당도가 되겠어요. 그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귀로 듣는 것과 글씨로 쓰는 것과 또 다르게 문제풀이, 기출문제, 선생님들 다 책들 갖고 있으시죠? 문제로 보는 것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현장은 문제로 여러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문제로. 또 공부할 때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시라겠죠. 공부하기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눈에도 자꾸 불안하시니까 눈에 하시려면 펴놓고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김태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고. 그래서 텔레비전은 제가 말씀드리죠. 뭘로 본다? 텔레비전은 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귀로. 갑자기 화내지면 그때가 극적이니까 딱 보면은 재방송 안 봐도 돼요. 그냥 어떤 귀로 라디오 듣듯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평범히, 왜냐하면 시험장은 조용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다 자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시려고 마음은 먹었겠지만 그때가 또 제일 재밌는 프로 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가능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장은 조용하지 않아요. 그 감독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귀는 자유로워야 돼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 현장 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큰가를 따지는 것을 유의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거기 8페이지 보시면 타당도.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위에 신뢰도와 타당도 나와 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이때 이 얼마나 정확하게는 혹시 다른 것이 아닌 것을 검사를 하진 않았느냐, 이런 문제의 질적 개념이죠. 그 정확한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다. 기준 타당도를 준거 타당도라고 제가 이렇게 준거 타당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보면은 그 타당도의 종류, 조금 전에 선생님들 쓰신 것처럼 표면 타당도, 또 뭐 이렇게 쭉 해서 기준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를 약간 표현을 바꿔서 내용 타당도 종류로 안면 타당도라고 제가 바꿨죠. 안면 타당도, 표면 타당도, 액면 타당도와 논리적 타당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다음에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 해서 기준 타당도. 사실은 그 박스가 아래치가 위로 올라와서 예측적 타당도가 먼저 생겼고, 그 문제,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적 타당도인 공인 타당도가 등장을 했다 해서 우리가 앞뒤를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그 지금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구성개념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경험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못한,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 대상의 또는 검사 대상의 구성 요인들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냈느냐 하는 것이 구성개념 타당도가 되겠는데, 가설을 이용해서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가설을 이용해서. 그래서 종류 수렴 타당도, 차별 타당도, 내용까지 하면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차별적 타당도라고도 표현을 했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내용 타당도 했죠. 내용 타당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 장단점 쭉 설명했는데, 내용 타당도는 수많은 문항을 통하여 과연 얼마만큼 모집단 특성, 즉 모집단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잘 대표해 주는가를 내용 타당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은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의 대표성 또는 표본 문항의 추출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뭐 그 정도만 보시고 뭐 장단점까지 갈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 보세요. 다음에 예언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그러죠. 거기 보면은 디귿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검사 X와 검사도구나 시험지지요. 준거 Y, 달성하고자 하는 Y와의 상관계수로 표시를 하는데 그 준거를 미래에는 달성했어야 한다고 하는 미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 알아보는 거예요. 미래 시점에. 그래서 기억번, 검사 결과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예언하느냐를 결정하는 타당도를 예언 타당도라고 한다. 시간 지형적 타당도이다. 근데 여긴 적지 않았지만 문제점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답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 타당도의 문제점,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인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에 의해 밝혀진 학생의 행동 특성을, 말하자면 검사 도구를 통해서 밝혀진 학생의 행동 특성을 현재 인정받고 있는 제3의 어떤 행동 증거와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알아보는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 공통요인 타당도지요. 동시적 타당도라고 한다. 기존의 검사와 새롭게 제작한 검사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타당도로 그 준거는 현재 기대하는 현재의 행동이고 시점도 평가의 시점도 현재라는 거지요. 니을번, 미음번 비율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구인 타당도도 선생님들께서 이 쭉 정리를 하셨습니다만은 한 검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구인, 즉 한자로 쓴 구성 요인을 얼마나 치밀하고 측정하고 있느냐를 가설을 세워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구인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디귿번인 것처럼 A의 특성을 가진, 아니면 A는 B의 상황에서 C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아직 검증되지 못한 구성 요소나 구성 개념을 파악해 보는 것을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합니다. 뭐 다른 것은 그냥 너무 살쪄놓은 거 그 정도 보시면 여러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유적 타당도로 바로 이렇게 문제를 들어갔는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를 쓴 겁니다. 내유적 타당도. 그러면 여기를 쓰려면 이제 우리가 뒤에 실험 연구 문제를 가는데 미리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타당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당도가 나와서 미리 좀 목차를 앞서가겠습니다만 뒤에서는 이제 판사하지 않고 선생님들 노트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실험 연구는 독립변인, 뒤에 이제 다 따로 독립변인 설명할 겁니다.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줄 바꿔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여기에서 종이컵에다가 물 2컵을 딱 따라 놓고 하나의 컵에다만 잉크를 딱 떨어뜨릴 때 어떤 변화가 있지? 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변인을 했을 적에 아니 거꾸로 뒤집어서 어떠한 변화 이것을 우리가 종속변이라고 그러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줄 바꿔서 그 변화가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1번과 2번을 서로 앞뒤로 이제 서로 바꿔본 거죠. 결국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적은 것처럼 독립변인의 영향력이나 존재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변인. 변인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변인 또는 변수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통제변수, 위생변수 뭐 이런 변수가 있지만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가져가겠어요. 뒤에 이제 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라고 그리고 종속변수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하는 또는 조작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 또는 임의로 조작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하고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가미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이 독립변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를 변인이라고 하거든요. 변수인데 비해서 여기는 영향력으로 인해 변화하는 영향력으로 인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으로 인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말합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으로 인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인변수, 여기는 결과변수라고 합니다. 원인변수, 결과변수. 그리고 이건 연구자가 가미하거나 연구자가 조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치변인 또는 뭐 처치자극. 이게 우리 사유할 때 처방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연구자나 워커 중심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때는 실험 자극이라고 또는 실험 변수라고 이게 책에는 보통 실험 자극, 실험 변수 이게 뭔 말이야? 독립변이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은 그냥 편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씁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독립변이라고 뒤에서는 실험 자극이라고 뒤에서는 처치변이라고 내가 뭐라는 거야? 결국에 독립변인을 이렇게 자기는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써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인을 봅니다. 다음에 타당도에는 실험 연구의 타당도.
실험 연구의 타당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3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적 선행성, 공통 또는 공통 변화, 그리고 경쟁 가설 배제. 지금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좀 방어스럽겠는데 전부 출제될 겁니다. 시간적 선행성은 실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먼저 독립변인이 가미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이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반드시 실험 연구는 먼저 독립변인이 가미되고 나서 종속 변인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 논문을 쓰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 내가 건방을 떨면서 먼저 종속 변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변화에 뭐 때문에 거꾸로 독립변인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연구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마치 수학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수학 풀다가 거꾸로 답을 거꾸로 막 다 맞춰보는 식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황우석 박사의 그 조작된 사건도 바로 그거거든요. 20억을 받아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날짜는 됐는데 분명히 이론적으로 곰곰이 연구하고 그 자기 수치로 계산해 보면 이 난자에다가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 말하자면 배아에서 배양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막 좁으니까 조급증 나니까 여러 후배들이나 이런 그 교수들에게 나눠서 하면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게 종속변이 먼저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누가 봐도 검증, 누가 간주관성에 의해서 누가 똑같은 과정으로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현미경 초점을 흐려버린 거죠. 약간 지그시 극단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게끔 비슷하네 황 박사가 그랬으면 맞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게끔. 근데 황 박사를 모르는 사람도 미국에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건 도덕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이라고.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독립변인이 가미되면 반드시 종속변인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조건이 공통변화예요. 독립변인을 가미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원천적 불능이지요. 바로 실험 취소해야 되지요. 그래서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변화가 있기는 해를 확인해 보는 걸 우리가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 조건. 실험 연구는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이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데 독립변인 때문이 아니야.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독립변인 이외에 모든 변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제거 대상이 되는 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변인을 위생변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제거되어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다른 변인도 같이 있으면 그 독립변인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인 이외에 다른 변인은 모두 제거되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을 비교로 하고 이걸 우리는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이게 바로 실험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의 타당도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
비교, 통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 여기 뭐 나오겠어요?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실험 연구 결과를 제대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가? 위적 타당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제 조건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독립변인, 종속변인도 보시고 3대 전제 조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